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음멘토 이송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요, 되게 핫한 드라마였죠.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 그 2화와 관련해서 좀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하려고 해요. 저는 뭐, 아시죠, 여러분? 제가 이게 유튜브를 딱 찍게 될 때는 그 내담자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듣고, 그리고 상담 시간이 이제 50분이다 보니까 이게 제한돼요. 그러면은 얼른 막 이렇게 너무 하고 싶었었던 말이 있으면 그거를 빨리 막 메모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유튜브로 또 인사를 드리거든요. 저는 사실은 그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가 참 좋다라는 평을 많이 받았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못 봤어요. 예, 좀 다 봐야 되는데 못 봤고 사실은 저는 저희 분께 이제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이제 2화가 나의 내용하고 거의 뭐 흡사하다 너무나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얼른 좀 급하게 막 이렇게 찾아봤어요. 그리고 이렇게 미리 이제 봤던 다른 이제 저희 그 노가빈 그 매니저님한테도 물어보고 이렇게 내용들을 이렇게 봤더니 그게 이제 사회 공포증이라고 나오잖아요. 이화가 이게 정확한 명칭은 사회 불안 장애거든요. 그래서 사회 불안 장애와 관련된 내용을 이제 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스라이팅, 직장의 어떤 가스라이팅과 그리고 나르시스트 상사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쭉 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 내담자분이 그거를 보시면서 우리 소중한 내담자분이 말씀을 해주시는 게 첫 번째는 그분이 이렇게 예후가 되게 좋지 않게 나왔나 봐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병원에 또 막 입원도 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렇게 이후에 어떻게 됐을지가 너무나 걱정이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증상들을 이렇게 쭉 봤거든요. 근데 그거 솔직히 그러니까 드라마 너무 잘 만들었는데 그거 과장됐어요. 저 정도 오려면 약간 이렇게 조현병의 증상까지도 너무 간 거거든요. 그래서 좀 너무 과장됐다. 그렇게 이따 조금 봐주시면 저는 솔직히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사례 불안 장애의 어떤 기본적인 특징 중에서 하나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이상하게 평가를 할 것 같고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게 되죠. 그리고 예를 들자면 막 이렇게 실수를 해요. 그러면 실수를 한번 했으면 그거를 이렇게 막 예를 들어서 내가 실수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굉장히 부정적 피드백을 자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이 어떻게 돼요? 되게 위축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부정적 믿음이 생겨요.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뭘 또 실수했나? 내가 또 더 실수하면 어떡하지? 이런 것들이 되게 강화된단 말이에요. 그럼 나르시스트의 기본적인 특징은 뭐예요? 문제가 있을 때 너 때문에 이렇게 됐잖아. 네가 잘했으면 이런 일이 생겼어? 누구 탓해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상황, 타인, 자기 여러 확률이 있는데 앞뒤 그런 구분하지 않고 대부분은 남 탓을 한단 말이에요. 남 탓해요. 그죠? 그래서 비난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사회불안장애는 어떻게 이제 증상으로 오느냐? 대부분의 잘못이 나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야. 내가 뭔가 실수해서 그런 거야.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들이 부정적인 핵심 신념, 생각, 믿음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자리를 잡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눈치 보게 돼요. 그래서요, 저희 이제 상담센터 오실 때, 이제 사회불안장애를 갖고 계시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엄청 예의 바르세요. 그리고 그냥 안 오세요. 꼭 뭘 이렇게 꼭 사서 오시기도 하고, 막 안녕하세요, 선생님 하면서 굉장히 깍듯하게 인사하시고 막 이러거든요. 그리고 항상 이렇게 내가 뭔가 좀 잘못했고 실수했다라는 것을 늘 이제 좀 가지고 계시다 보니까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라는 말씀을 굉장히 또 자주 이렇게 하게 되고요. 그런데, 다시 돌고 돌아서 너무 과장됐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 사회불안장애 사람이라면 특히나 이렇게 불안과 관련된 우울과 관련된 여러분들이 이제는 아시죠? 불안 우울은요 전 국민 대상으로 했었을 때 굉장히 높은 퍼센트의 많은 분들이 다 경험하는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막 이렇게 조현형까지 막 그렇게 심하게 가는 경우는 이렇게 굉장히 좀 드물어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입원을 한다고 해도 그렇게 막 이상하게 돼서 입원하지 않죠. 뭐 단기 짧게 뭐 입원 한 며칠 할 수는 있을지도 몰라도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그거를 꼭 좀 이렇게 같이 생각을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렇지 않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저는 이제 사실 개인적으로 내담자분들이 이렇게
제 진단명을 가르쳐 주세요. 막 이렇게 하세요. 근데 저는 첫 번째, 전 진단하는 사람이 일단 아니죠. 전 상담사이기 때문에 그건 정신건강의학과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진단하는 사람이 아니고, 두 번째는 물론 이제 뭐 정신과에서 이미 진단을 받아서 본인의 진단명을 알고 계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그 진단명에 대해서 이렇게 레이블링, 그 어떤 이제 낙인화 되면 안 되거든요. 내가 그 진단에 갇히면 안 돼요, 여러분.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불안 장애 그 말에 이제를 듣기 시작하면 나는 사회불안 장애가 되는 거예요. 이름이 자꾸 좀 별로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진단명에 절대 여러분 이렇게 너무 이렇게 이렇게 너무 막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면은 진단명을 왜 붙였느냐? 결국은 의사소통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길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계속 걱정합니다. 몸에서 식은땀이 납니다. 계속 이게 불안한데 불안해서 내가 잠을 자지 못합니다. 저의 불안의 증상은 뭐 이렇게 얘기하기가 너무나 기니까 사회불안 장애라는 이제 이름을 붙인 건데, 그걸로 감히 우리 귀한 소중한 우리 내담자분들의 어떤 이제 정체성을 가져가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내담자분한테도 왜 저의 진단명을 정확히 왜 말하지 않냐 뭐 이러시는데, 저는 그럴 자격이 일단 첫 번째로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그 어떤 진단명에 갇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를 구성하는 게 한 1000개면 그 중에서 뭐 차지하는 포션이 얼마나 될까요? 얼마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불편한 게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접근을 해 나가는 것이지, 너무 이렇게 진단명에 이렇게 연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예후적인 부분들을 보면은 되게 많이 좋아지세요. 정말 좋아지세요. 저희 내담자분들, 그래도 뭐 심리치료 좀 꾸준하게 이렇게 받으시는 분들은 사회불안 장애는 뭐 거의 많이 좋아지세요. 다 좋아지시거든요. 그럼 기본적 치료는 이제 보통 뭐를 하냐면, 첫 번째는 이제 인지행동 치료. 네, 요리 좀 이렇게 정보가 또 많이 있으니까 또 그런 것들 막 다 찾아보실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정적인 내가 생각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게 근거가 없어요. 내가 과거에 너무나 걱정하고 어떤 이게 상처가 되다 보니까 지금도 그럴 것이라고 내가 지레짐작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인지적인 왜곡을 찾아서 치료하는 인지행동 치료를 가장 많이 접근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두 번째는 트라우마 치료를 좀 같이 병행을 해요. 그래서 EMDR도 같이 하고, 저희 이제 특화 프로그램인 NISA도 같이 하는데, 어떤 이제 심신의 안정화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내가 과거에 그 가졌었던 가스라이팅이나 뭐 이렇게 나르시스트 당사자로부터 당했던 어떤 경험적인 부분들을 치료하는 부분들을 이제 트라우마 치료를 하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더욱 중요한 게 있는데, 여러분 이제 저희 이렇게 뭐 상담에서는 뭐 이렇게 사회성 훈련이라고 표현은 하지만, 이게 뭐냐면은 저라면은 사실은요, 저희 내담자분이 잘못이에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뭐 착해서 병이 걸린다,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착한 게 왜 병이에요? 그리고 약하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살고 책임감 있게 살고 바르게 사는 게 왜 어때서요? 그게 왜 잘못이에요? 축복받아야 될 일이고 존중받아야 될 일이죠. 그러면 누구한테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 직장 상사요. 그 사람 처벌받아야 되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법적 소송을 무조건 해라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적어도 이렇게 그때 제가 이제 우리 내담자분께 들었었던 얘기로는, 그 이제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의 그 2화의 그 이제 주인공에게는 가족 중에서 형이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가족들이 그러면 어떤 것들을 도와줘야 되냐면, 너의 잘못이 아니다, 너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좀 알아주시고, 적극적으로 어떤 이렇게, 저는 좀 그 처벌적인 부분들이 있으면 처벌을 해야 되는 거고요. 온당히 마땅히 이제 어떤 잘못된 게 있으면 좀 바로 잡아야 하는 좀 적극적 액션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런 얘기를 제가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거 일단 첫 번째, 피곤해요. 두 번째, 그렇게 한다고 정말로 뭐가 해결될까요? 뭐 세 번째, 심지어 이제 저희 막 이렇게 되게 좋으신 의사 선생님들도 많으신데, 굳이 막 그렇게 소송까지 하냐, 왜냐하면 그거 역시도 되게 이렇게 걱정하시는 마음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는 그 과정 안에서 굉장히 정신적으로 힘드니까. 근데 그걸 왜 하느냐면, 그게 사회기술 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 마음을 돌보고 자기 존중하고 인지를 바꾸는 거, 자기 내적 강화하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나한테 잘못한 사람, 그리고 나에게 부당하게 한 사람, 그리고 나한테 있어서 굉장히 어떤 정신적인 어떤 트라우마까지 입히면서 해를 준 사람한테 정당하게 어떤 권리로서 내가 주장하는 법들을 저는 배워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그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제 그 조직 차원이든 개인 내적인 차원이든 그런 환경적인 거에서 사과를 꼭 받아야 되고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결국은 그래요. 아, 내가 잘못한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사회불안장애의 아주 기본 내적인 것은 내가 뭔가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객관화하고 바로 보게 되는 것을 실질적으로 연습하는 것은 어떤 가해자에 대한 온당한 처벌, 그리고 가해자에 대한 바로 보는 시선, 그 다음에 가해자에게 무엇인가 주어져야 되는 정당한 어떤 제가 받아야 될 사과받아야 될 권리, 뭐 어떤 그런 것들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제가 되게 좋은 말을 들었었는데 요거를 이번에 이렇게 저희 뭐 이렇게 법적 소송 하다가 이렇게 저희 변호사님이 또 알려주신 말씀이었는데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뜻이 있대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저희 공소시효도 있고 막 이렇게 법적인 제도들이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자기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뜻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회불안 장애를 가지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내가 잘못했고 내 탓이라고만 생각을 해왔지, 어떻게 보면 그게 반동이 형성이 된 거거든요. 반동 형성은 그 불편한 감정, 분노의 감정이 나에게로 자꾸 향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거를 온당하게 다시 건강하게 되돌려주는 거. 이 사람이 잘못했으면 그 사람에게 나는 사과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좀 해명하거나 말해야 될 것들이 있으면, 억울한 게 있으면 그것도 또 말을 해야 되는 거고, 상황적인 부분들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환경이나 상황적인 거에서도 보다 객관화해서 보는 거, 이런 훈련들이 훨씬 이렇게 자아를 건강하고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들 중에서 하나였었습니다. 네, 그래서 개인 내적인 치료뿐만이 아니라 이런 환경에 대한 치료도 매우 중요하고요. 그런 환경에 대한 치료 안에서는 그 가스라이팅을 했던 가해자에 대한 어떤 온당한 처벌이라든지 법적 장치가 필요하면 법적인 장치, 그 밖에 다양한 뭐 여러 가지 시스템적인 구조적인 개선들도 저는 꼭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오늘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제 영상 아마 이제 저희 내담자분도 보고 계실 건데요. 아니죠. 네, 우리 내담자분의 잘못이 아니에요. 절대. 내가 뭐 잘못했나?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요. 다만, 나를 잘 보살피는 거. 그쵸? 내가 더 상처받지 않게 하는 거. 그리고 엔라이팅 하는 거. 그런 것들은 또 나의 몫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나를 또 잘 지키는 거. 네. 그거 같이 한번 실천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유튜브는 여기서 마칠게요. 네, 감사합니다.